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23년도 열린 어린이집 선정 기준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올해 열린 어린이집 신규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재선정을 또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과 원장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년도에 열린 어린이집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재선정을 받아야 되는 어린이집은 우리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과 올해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선정 기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열린 어린이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집 선정 기준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을 받았지만 이게 영상 자료는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자, 22년도에 우리가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을 할 때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의 35%를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었는데, 네, 22년도 12월에 보니 전체 어린이집의 36%를 우리가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 되었죠. 네, 그리고 열린 어린이집 선정이 되고 잘 운영을 하고 이렇게 모든 실적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장관 표창까지도 수여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23년도 열린 어린이집 선정과 세부 내용은 어떤지를 보겠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뀌었다.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열린 어린이집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22년도의 선정 기준은 개방성 30점, 참여성 40점, 지속 가능성 10점, 다양성 5점, 그 다음에 지자체 선정 기준 15점, 이렇게 우리가 선정 기준을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분명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개방성이 35점으로 5점이 높아졌습니다. 참여성이 40점에서 35점으로 되었고요. 다양성이 5점에서 15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선정 기준은 15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선정 기준에 있던 지속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요. 개방성, 참여성, 다양성, 그 다음에 지자체 선정 기준 이렇게 해서 35점, 35점, 15점, 15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선정 기준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가 신규라든가 재선정을 할 때 이런 세부 선정 기준을 다 적용을 해서 총점 80점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역별로 개방성이 25점 이상, 참여성이 25점 이상, 그리고 다양성이 5점 이상, 그 다음에 지자체 기준 5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우리가 종합점수 상위 순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선정을 하는 어린이집은 80점 이상이면 우리가 재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달라진 이 선정 기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정 기준을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방성이 공간 개방성, 부모 공용 공간, 그 다음에 온라인 소통 창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부 내용이 선정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정보 공개가 있었죠.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방성에는 공간 개방성, 부모 공용 공간, 그 다음에 온라인 소통 창구 그래서 이렇게 공간 개방성이 우리가 20점. 그리고 또 부모 공용 공간이 5점. 그리고 온라인 소통 창구 10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성이 있습니다. 이 참여성에는 부모 개별 상담 우리가 5점이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조합 우리가 협동어린이집 총회 또는 이사회 분기별로 1회 이상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들이 재원나 부모님들이 참여한 부모 모니터링이 실시했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5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5점.
그 다음에 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10점. 그 다음에 부모가 어린이집 참관을 어떻게 하는지 연중 우리가 참관할 수 있는지 이게 5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5점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22년도에는 신입원화 부모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부모 교육이겠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성 기준입니다. 우리가 다양성은 15점이라고 그랬죠. 이 다양성은 어린이집 간의 연계 및 협력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 참여 활동에 우리가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네, 이게 우리가 5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선정 기준 우리가 15점 이렇게 우리가 선정 요건이라든가 내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은 우리가 매년 10월에서 11월에 신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선정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지자체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도래한 열린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재선정을 받겠다라고 희망을 하게 되면 그런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서 80점 이상이면 다시 재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선정 기간이 우리가 8월에서 9월일 경우에는 우리가 평정 기간을 1년을 준용해서 평정을 하게 됩니다. 신규 선정 이후에 연속적으로 재선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우리가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재선정을 하게 되면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방성은 우리가 공간 개방성, 부모 공용 공간, 그리고 온라인 소통 창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간 개방성,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공간 개방성, 네, 부모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개방성 증진이 필요해서 보육시간 중에 언제든지 보육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우리가 참관실이 있어야 돼. 관찰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 여부 있는지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20점인데요. 이게 참관실 이런 게 모두 설치가 되어 있으면 20점입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라든가 참관실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17점으로 그러니까 평정이 됩니다. 또 보육실 문에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15점. 또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그다음에 투명창 설치가 혼합이 되어서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1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채점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육실 문에 투명창을 인정하는 기준은 성인 상반신 높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들이 봐야 되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투명창이 문의 30% 이상으로 설치돼서 항시 개방되어서 보육실이 시야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투명창에 하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명창에 CT지를 부착하거나 또는 커튼을 설치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보육실 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복도라든가 그 다음에 보육실, 참관실 내에 있는 이 개방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이 사진 자료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된다. 복도라든가 보육실 창은 우리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 창문이 우리가 열려 있는데 문으로 들여다보는데 유리문으로 들여보는데 만약에 반투명이라든가 거기에 막 장식물이 달려 있다거나 또는 커튼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불인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모 공용 공간을 보겠습니다. 네, 부모 공용 공간은 우리가 5점인데요. 부모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부모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또 자료를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든가 건의함, 그리고 육아정보 관련 책자들을 우리가 부모 공용 공간에 비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대기실이라든가 상담실 한 곳 이상 마련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베란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부모 공용 공간을 마련해 놓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용 공간에는 우리가 기본 설비
우리가 게시판,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이런 것들을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모 공용 공간을 현관에 원테이블에 뭐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놓는다라면 우리가 영유아들이 이동할 때 방해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들이 통로를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공용 공간도 우리가 현장으로 확인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상담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대기실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죠. 상시 부모님들의 알 권리를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드리면 됩니다. 자, 온라인 소통 창구를 보겠는데요. 온라인 소통 창구는 우리가 10점,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부모님 그리고 부모와 부모 간의 소통을 위한 그런 온라인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의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블로그, 그 다음에 카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거기에 상담이 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또 SNS, 우리 카카오톡이라든가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는지 또 스마트 우리가 알림장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 중에서 한 개 이상 운영이 되어지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평가를 다 받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단 우리 어린이집과 부모님들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양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고요. 우리가 스마트 알림장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 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우리가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현장 확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평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참여성입니다. 우리 참여성도 우리가 3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죠. 우리가 22년도에는 이 참여성의 신입 원화 부모 오리엔테이션 또는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23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신입 원화 부모 오리엔테이션 안 하는 것도 없거든요. 또 부모 교육 안 하는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성의 23년도에는 부모 개별 상담,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모 모니터링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모 참여 프로그램, 또 부모 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부모 어린이집 참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 부모 개별 상담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부모 개별 상담은 5점이거든요. 네,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그 다음에 생활 전반에 대해서 부모님과 담임교사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지,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 2회 이상 우리 부모님들과 개별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그래서 2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반기에는 한 4월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반기에는 보통 11월, 12월 이렇게 이루어지죠. 영유아 부모의 90% 이상이 개별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개별 상담이 어렵습니다라고 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면요. 부모 개별 상담을 위한 연간 운영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 기록이라든가 운영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기록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꼭 2회 이상 우리가 상담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린이집 운영,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협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합이라든가 또는 총회, 뭐 이사회 이거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원장님, 보육교사, 부모,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4번 이상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우리가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개최 안내 언제 하겠다는 공지, 안내문,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그리고 회의 결과 안내 공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분기별로 1회 이상 법적 준수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되고 기록물로 남아 있어야 되고요. 우리 협동어린이집이라든가 주업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충의라든가 이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어린이집이나 주업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관이 있겠죠. 운영 규정 그리고 개최 안내 공지 똑같이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확인은 운영 규정 회의록 그 다음에 회의 결과 안내 공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 모니터링단입니다. 이 부모 모니터링단이 우리가 새롭게 지금 들어갔는데요. 이 재원화 부모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재원화 부모가 참여한 부모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과 재원화 부모가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 다음에 영유아 중심으로 동반자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모니터링단이 지금 운영이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 1회 이상 부모 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 참여 신청서 그리고 실시 횟수 1년 1회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재원화 부모 참여 몇 명이 되어 있는지 1명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모니터링을 한 결과 그리고 결과 안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모두 충족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확인은 부모 참여 신청서 그 다음에 부모 모니터링을 한 후에 전체 부모에게 공지한 그런 결과 안내서 이런 증빙 서류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했다라는 실적을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 모니터링단 우리가 자체 점검도 하게 되죠. 이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자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 모니터링단이 이렇게 자체 점검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서류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열린 어린이날이에요. 열린 어린이집의 날이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어린이집의 날로 선정해서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일일 교사, 그다음에 자원봉사 또는 도우미 또는 수업을 보조하거나 급식 보조, 그다음에 우리 현장 학습이라든가 나들이를 갈 때 지원을 하거나 또는 대체 인력이라든가 부모 참여 수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반기별로 1회 이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연간 운영 계획이 있어야 되죠.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그 다음에 실수 횟수. 네. 1회 이상 있어야 돼요. 반기별로. 그 다음에 실시 기록이 모두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연간 운영 계획은 없는데 실시 기록은 있다. 그러면 어떻게 2점이 부여가 됩니다. 5점 만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연간 운영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 기록, 우리가 운영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기별 1회라든가 연 2회 이상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부모 만족도 조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건강, 보육과정, 상호작용,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의 개방성 이런 거에 대한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록물로 남아있는지를 평정을 하게 됩니다. 부모 만족도 조사는 연 2회 이상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기록물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확인 방법은 연간 운영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결과 기록물, 그리고 실시한 증빙 자료, 다시 말하면 만족도 조사 이게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1년에 1회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만족도 조사가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으로 평정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 만족도 조사를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만족도 그 항목에는 보육 환경 및 운영, 그리고 보육 과정, 건강 안전, 그다음에 가정과 연계, 그다음에 참여 행사,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수요 조사, 뭐 기타 의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한 그런 결과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 어린이집 참관에 관련된 겁니다. 네, 부모가 어린이집 참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부모가 어린이집 참관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연중, 예,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보육 환경이라든가 보육 내용 이런 것들을 참관하는 거거든요. 상시, 예, 상시 연중 운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관 안내문을 우리가 현장에 게시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부모 참관을 상시 운영한다. 그래서 이 모두가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운영한다라는 것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참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현관에 우리가 게시판에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평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집 개방 안내문 이렇게 해서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관을 하게 되면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참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고 그리고 참관 일정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참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유의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참관을 할 수 있다라는 요 안내문을 우리가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다양성에 관련된 기준입니다. 우리가 다양성은 15점이었습니다. 이 다양성에는 어린이집 간의 연계 및 우리가 협력 운영에 관련된 거와 부모 참여 활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간의 연계 및 협력 운영은 10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과 어떻게 협력 사업을 실시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린이집과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해서 활동이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 원어무집을 같이 했는지 원어무집을 위한 홍보라든가 홍보 자료라든가 또는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지 우리가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을 실시했는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과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어린이집 그래서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또는 부모 교육을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죠. 또는 뭐 어린이집 행사라든가 또는 우리가 전래놀이라든가 우리 10월에 9월에 되면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다음에 뭐 캠핑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지 또 우리가 바깥놀이 할 때 뭐 게임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미니 올림픽 뭐 운동회 체육대회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지, 교재 교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교재 교구를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텃밭 가꾸기라든가, 그 다음에 놀이공간, 부모 이런 자원을 서로 공유하는지, 또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과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뭐 주인교사끼리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든가, 또는 보육과정 학습 공동체라든가, 네, 뭐 놀이에 관련된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방법은 안내문이라든가 운영일지, 그 다음에 연간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가 증빙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실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0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이번에는 부모 참여 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참여 활동이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 공원이라든가 산책로를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자원들이 있어요. 지역사회에 우리가 얘는 공공기관들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특별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문하는 활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 어떤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들이 우리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역사회 연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와 우리가 부모 참여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연 2회 이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에서 추진한 부모 참여 활동 운영을 하고 있는지 부모 대상 또는 영아와 부모와 함께 했는지 이런 그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영아만 하고 유아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유아들도 지역사회 연계가 있죠. 근데 영아도 하고 부모가 함께 하면 우리가 부모 참여 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열린 어린이집을 준비하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지역에 예를 들면, 뭐, 경찰서를 간다, 보건소를 방문한다, 또 마트를 간다, 아니면은, 수목원을 간다, 식물원을 간다 할 때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역사회 연계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이렇게 부모 참여 활동이 지역사회와 이렇게 연계했는지, 협력을 했는지에 대한 안내문, 그리고 운영 일지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간 운영 계획에 있는지, 그래서 연 2회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성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자체, 자체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지자체 자체 선정 기준은 15점인데요. 이게 다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죠. 그래서 지자체가 지역이라든가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자체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모두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15점인데, 지자체마다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 자율 모임이 구성이 됐는지 또는 인근 어린이집에 연합해서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부모 대상으로 해서 부모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최근에는 부모 교육을 어린이집에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나 관리동이나 이런 데에서 또는 이렇게 공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부모님들은 참여하라라고 해서 공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열린 보육 체험단이라든가 다 같이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네, 어떤 지자체에서는 다 같이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배점을 높여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어린이집 설명에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 교육에 부모들이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부모들이 아동학대 교육을 이수했는지, 그 다음에 취약보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15점으로 이렇게 지자체 자체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 열린 어린이집 선정에 따른 우리가 구비 서류가 있죠. 우리가 개방성은 다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참여성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 개별 상담에 관련된 거는 연간 운영 계획,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일지에 관련된 기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라든가 총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 정관이라든가 운영 그다음 이루어진 또 회의가 직접적으로 이런 회의록이라든가 또 결과 안내를 어떻게 공지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요 연간 운영 계획하고 또 부모 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류로 보게 됩니다. 부모 참여 프로그램도 우리가 연간 운영 계획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일지, 그 다음에 기록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 만족도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기록을 보게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가 어린이집 참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참관 안내문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지 그래서 상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참관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담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 다양성에 관련된 것도 보면 어린이집 간의 연계라든가 협력 이런 것들은 안내문 운영일지 그 다음에 운영계획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참여 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활동 이런 것도 우리가 안내가 되어 있는 안내문, 그 다음에 운영 일지, 그 다음에 연간 운영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우리가 보고 평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23년도 열린 어린이집 우리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22년도와 달라진 선정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열린 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예, 참여하시는 우리 어린이집, 우리 원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원장님들이 열린 어린이집에서는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열린 어린이집에 재선정이 되시고 또는 신규 선정이 되시기를 네,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